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제 미국과 이란의 휴전 소식 때문에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휴전이 돼서 이제 실제로 유선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정유 공장이 다 제대로 가동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전쟁으로 엉망진창이다라는 점은 명확하죠. 그러니까 이거 회복되려고 그러면 앞으로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높다. 즉 고유가는 앞으로 계속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고유가와 관련돼서 여러 나라들이 겪는 어려움들은 어떤지 한번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주유소 가보면 이제 휘발유들 기준으로, 일반 휘발유 기준으로 보면은 1,900원, 아마 조만간 이제 2,000원 넘어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고급 휘발유는 당연히 이제 2,000원을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많은 분들께서는 야, 너무 올랐다,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다른 나라랑 비교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저렴한 주유소를 찾는 그 사이트, 소규공사에서 운영하는 이제 오피넷이라고 있죠. 오피넷에 보면은 이제 국내만 있는 게 아니고 국제 유가도 비교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편리하게 쓸 수가 있는데, 지금 한번 화면 보시면 이제 여러 나라들의 뭐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네덜란드, 주로 유럽 나라들의 이제 2월 첫째 주부터 3월 마지막 주까지의 유가 기준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많이 오른 것 같다 싶지만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비교는, 국제 비교는 옥탄가 95,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급 휘발유 기준으로 비교하는 게 편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옥탄가가 95를 넘어가면 이제 고급 휘발유로 분류가 되죠.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이제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옥탄가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 천상 우리는 고급 휘발유로 유럽과 비교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난 2월 첫째 주부터 3월 마지막 주까지, 그러니까 2달 사이에 얼마나 올랐나 보면 고급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당 2,112원이니까 9.5% 정도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그런데 유럽의 주요 국가들, 네덜란드, 독일, 그리스 이런 국가들 보면은 20%씩 유가가 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유가가 좀 덜 오른 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 국가들을 다시 살펴보면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비싼 국가들이 있고요, 유가가 좀 낮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국가들을 보면 뭐 네덜란드, 독일, 그리스, 프랑스, 아일랜드 같은데 우리 원화로 환전해 보면은 리터당 3,500원에서 4,000원 수준까지 이제 많이 올라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헉소리 나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조금 저렴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벨기에, 스웨덴, 뭐 스페인, 슬로바키아, 영국, 뭐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한 편이긴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을 보면 이 나라들보다 한참 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게 지금 빨간색으로 좀 진하게 보이는 게 우리나라고요. 더 밑에 있는 게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거의 뭐 에너지 100% 수입하는 나라인데 오히려 유럽 국가들보다 더 저렴한 휘발유 가격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전쟁이 터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원유 공급량은 하루에 한 1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이제 미국이 하루에 생산하는 양이 전 세계 얼마나 되나 보면 뭐 22%, 사우디아라비아 11%, 그다음에 러시아 뭐 11%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란이 지금 타격을 입었고요. 그다음에 UAE도 타격을 입었고요. 그다음에 이라크도 타격을 입었고, 쿠웨이도 타격을 입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 국가들이 생산하는 것만 합해도 충분히 10%는 넘어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쓰는 전 세계적으로 생산하는 원유가 이제 1억 배럴 정도인데 지금 이제 한 1,000만 배럴에서 1,100만 배럴 정도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별 문제 없이 넘기려고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한 800만 배럴 정도의 수요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껴 쓰기, 뭐 안 쓰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요를 한 800만 배럴 정도 줄이면 지금 한 1,000만 배럴 정도 줄인 것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이제 아껴 쓰고 오른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전쟁이 끝나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왜? 복구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정 관리도 해야 되고요. 엉망진창이 된 공급망도 다시 챙겨야 되고요. 밀렸던 물량도 해소를 해야 되고요. 해결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고유가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 공급량은 제한돼 있는데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을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강제로 물량을 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은 배급제죠. 우리는 보통 배급제 그러면 이제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나라든 가격으로 통제가 안 되면 나중에 물량으로 통제하는 배급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시절에는 미국 같은 나라도 이런 무료 급식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배급제로 식량을 나눠주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류 같은 경우,
휘발유, 디젤 뭐 다들 이제 배급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나라들이 좀 많습니다. 사실 어느 나라든 이 배급제까지 가는 것은 별로 원치 않아요. 이것은 이제 국민들한테 상당한 불편함 그리고 이제 불안감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이제 큰 부담이 짊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하고 싶은 게 배급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배급제를 벌써 실시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동남아 국가들이 지금 상황이 제일 다급합니다. 왼쪽에 있는 나라는 이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루에 1인당 50리터 정도까지 이제 하는 쪽으로 제한을 두고 있고요. 태국 같은 경우에도 배급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축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당연히 배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낫다 싶은데 유럽 국가들도 최근 들어서는 배급제를 벌써 실시하거나 실시할 준비에 있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에서 이 석유류 제품, 휘발유나 경유를 배급하는 유일한 나라는 슬로베니아입니다. 슬로베니아는 이제 크로아티아 위에 있고요. 오스트리아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탈리아 동쪽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편하겠죠.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배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 슬로베니아가 이 배급제를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네 나라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슬로베니아 북쪽에 어느 나라가 있죠? 오스트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슬로베니아로 넘어와서 자꾸 주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옥탄가 기준, 옥탄가 95짜리 기준으로 보면은 휘발유가 리터당 1.8유로, 경유가 한 2유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 가격인데 이에 비해서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는 휘발유는 1.47유로, 그 다음에 디젤 같은 경유 같은 경우는 1.53유로예요. 다 싸죠. 그러니까 이제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이제 최고 가격제를 실시를 해서 가격을 일단 묶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오스트리아는 그렇지 않고 그냥 시장 가격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이제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뭐 구경도 할 겸, 놀러도 갈 겸, 그 다음에 주유도 할 겸 슬로베니아로 몰려와가지고 갑자기 슬로베니아에서 휘발유, 경유 소비량이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슬로베니아 정부가 차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슬로베니아 그러면 우리한테 별로 존재감이 없습니다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경치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겸사겸사 해가지고 넘어와가지고 주유도 하고 관광도 하고 이제 가는 셈이죠. 어쨌건 이제 이 슬로베니아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네시아처럼 하루 최대 이제 50리터까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실 50리터면 웬만큼 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송 기업이라든지 물류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농업, 뭐 트랙터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00리터까지로 제한을 이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넉넉하구나라고 이제 보여지지만 문제는 이제 일부 주유소 체인에서는 지금 이제 특히 경유 쪽에서 좀 부족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50리터까지 허용을 했는데 주유소 자체적인 판단으로 1인당 30리터 이렇게 제한하는 게 이제 슬로베니아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로베니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충분하고 연료도 충분하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지금 배급제를 실시하는 것은 콕 찍어서 오스트리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외국인들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해해달라라는 정도로 아주 긴박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사실 슬로베니아 내부적으로 봤을 때 보면 뭐 덕택에 어쨌든 오스트리아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구경도 하고 뭐 돈도 쓰고 가니까 나쁘지 않아 정도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실은 슬로베니아는 입장이 좀 여유롭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문제는 지금 이제 이탈리아 쪽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남부, 북부가 나오죠. 나폴리를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 남부는 좀 가난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를 중심으로 한 북부는 상당히 잘 사는 부자 동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있는 공항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항공사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항공유 급유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으니 판단해서 운항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북부 지역의 주요 공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밀라노, 볼로냐, 베니스 뭐 이런 공항들 중에서 한 4개 공항들이 이제 운행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탈리아 이제 주요 공항들 쭉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맨 밑에서부터 몇 가지 한 4개 정도의 공항이 여기 보면은 공급에 영향이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yes라고 대답한 요 4개의 공항이 지금 항공유에 대해서 우리 제대로 지원 못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를 실은 이제 구급용 비행기 여기는 문제 없고 두 번째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러니까 국가 목적으로 쓰는 비행기도 당연히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국제선 노선 장거리 그러니까 3시간 이상입니다. 3시간 이상 가는 비행기들도 일단은 우선적으로 급유해 줄게. 그러면 누가 타겟이 되느냐?
단거리입니다. 단거리 항공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 대당 2,000리터까지밖에 못 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 2,000리터면 뭐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비행기는 이제 연료 잡아먹는 귀신이죠. 그래서 이제 보잉 737이나 아니면 이제 단거리로 많이 뛰는 이제 에어버스 A320 같은 경우에 보면은 2,000리터를 주유를 하면 1시간 정도 아마 비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탈리아 북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1시간 거리를 그어보면 그 정도 거리는 대부분 철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먼 지역에 갈 때 이제 이 항공기들을 이용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있는 이 공항들은 올 때 미리 연료를 채워서 와라. 어느 정도 보충해서 가는 건 되지만 여기 와서 다 채우고 가는 거는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재고 자체가 이제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탈리아 이 북부 공항들은 현재 재고로 버틸 수 있는 것은 한 달, 짧으면 3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중동 지역에서 이제 이탈리아로 오던 이제 마지막 유조선이 이번 주가 끝입니다. 앞으로 들어올 예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버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다들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광의 목적지로 생각하고 있는 이탈리아 북부가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지역을 이제 많이 운행하는 이제 라이언에어 같은 이제 이 LCC 저가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5월 달까지는 현재로 가는데 6월 달부터는 어찌 될지 모르겠다. 대규모로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유럽 같은 이제 잘 사는 지역에서도 이제 유류 배급과 관련된 이런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이번 이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이제 잘 사는 나라 중에서 유류 공급과 관련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는 저 남쪽에 있는 대양주에 있는 뉴질랜드 그리고 호주 이제 두 나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점점 이제 비축량이 이제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뉴질랜드 정부가 부랴부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 양이 있느냐에 대해서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약 62일분, 그 다음에 경유는 51일분, 그 다음에 항공유 같은 경우에는 51분 정도가 이제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국민들을 이제 안심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정부가 정해놓았던 이제 연료 비축 기준보다 더 높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연료 비축 기준은 얼마냐면은 그 뉴질랜드 정부가 정해놓은 것은 휘발유 28일, 경유 21일, 그 다음에 항공유 24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뉴질랜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나마 다행인 게 비축 기준이라는 게 작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자관 비축 기준을 만들어 놓고 여기를 채우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 비축 기준보다 한 2배씩 더 많으니까 당분간은 문제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이 4단계짜리 국민 행동 요령을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1단계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2단계가 되면 이제 수요 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캠페인들이 전개가 되는 거고 3단계 서비스가 되면 우선순위가 딱 정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이라든지 생명 유지와 관련되는 사람의 목숨과 관련되는 쪽에서부터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그 밑에서는 점점 줄어드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4단계가 되면 이제 정부가 완전히 틀어지고 확실하게 통제를 하는 이제 그러한 국면으로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문제가 아니지만 뉴질랜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걱정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가장 불안한 나라는 이제 호주입니다. 호주. 잘 아시는 것처럼 호주는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석유류 제품을 수입을 해가는 이제 그러한 나라죠. 근데 이제 호주 국내적으로도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호주가 불안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제 시드니항의 정박한 이제 유조선인데 호주로 향하는 유조선이 이제 거의 이제 끊기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호주 정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수입을 위해서 민간 기업들이 자관 어디서든 들여오면은 우리가 웃돈은 지원해 줄게. 그러니까 열심히 좀 들여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시아 국가들과 체결했던 공급 계약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호주 같은 경우에는 원유를 도입하는 게 아니고 휘발유, 경유 이런 석유류 제품을 도입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싱가포르, 뭐 인도 뭐 이런 나라도 도입하는데 이런 나라들이 자기들한테 공급해 주겠다는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그다음에 읍소도 하고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호주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것을 믿는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대신 또 다른 떡밥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체결했던 LNG 공급과 관련된 약속은 우리는 반드시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너희들 LNG 지금 많이 부족하잖아. 카타르 때문에. 우리가 자관 줄 수 있는 건 다 줄게. 너희들도 우리한테 공급하기로 했던 휘발유,
경유 이런 거 다 약속대로 공급해야 돼. 만약에 안 하면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호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5월까지는 버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비축유가 매우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일본 250일, 뭐 유럽 국가들 대충 한 90일에서 100일, 영국 같은 산유국도 51일이라고 돼 있는데 호주 같은 경우가 지금 39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39일치인 거고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39일치가 맞는데 경유는 29일, 항공유 29일 이렇게 돼가지고 비행기 멈추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광산, 농업 다 멈추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국제에너지기구 IEA 쪽에서는 선진국들에 대해서는 90일치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석 달치 정도는 가지고 있어라라고 하는데 지금 호주 같은 경우는 너무 적게 갖고 있는 거죠. 그나마 지금 현재 이 집권하고 있는 정부가 집권하면서부터 비축 의무제를 실시를 했어요. 이게 2023년부터예요. 그나마 2023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비축을 좀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39일치지 그 전까지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보면은 2주일치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호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이 상당히 쫄리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왜 이렇게 이제 비축이 적냐라고 보면은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차원에서 2023년서부터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별로 챙길 동력을 갖지 못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에서 지금 경유, 휘발유, 지금 판매 중단 주유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각 주별로 지금 수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우스 웨일즈주 같은 경우에는 142개 주유소가 지금 휘발유는 있는데 경유가 없어서 경유 주유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9개 주유소 같은 경우는 아예 물량이 다 떨어져서 영업을 중단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주유소 가운데 3.4%의 주유소가 지금 경유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생각해보면 호주 같은 나라는 땅 파면 뭐든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석유, 석탄, 가스, 석유 안 나와? 원유 안 나와? 라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호주가 쓰는 거에 비해서는 너무 적은 거죠. 그러니까 호주가 1년에 쓰는 전체 이 석유량이 연간 한 4억 배럴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게 한 4천만 배럴 정도가 되니까 10분의 1,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주로 이제 서쪽 지역에서 이제 생산이 되는데 이 품질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디젤이나 휘발유를 만들기 위해는 그닥 적합하지 않은 거다 보니까 비용 들여서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해외에서 들여오는 게 훨씬 나아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는 이제 2000년까지만 해도 국내적으로 8개의 정유시설을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6개가 폐업을 했고 2개만 지금 겨우 남아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이나마도 이제 정부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지금 살아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는 주변 지역, 특히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많은 휘발유나 경유를 도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국, 그 다음에 뭐 대만,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여러 나라부터 많이 도입을 하지만 눈에 딱 들어오죠.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게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휘발유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싱가포르한테 좀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싱가포르한테 한 절반 가까이 도입을 하고 우리나라한테 한 22%, 인도 11%, 말레이시아 10%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로부터 한 30% 가까이 이제 도입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뭐 이런 순서죠. 그러니까 어떻든 호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시아 국가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를 보면 되게 불안한 거죠. 자체적인 원유 공급은 없는데 다 중동이나 다른 지역에서 받아서 석유로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공급을 해주는데 저 나라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불가항력을 선언하고 움직여지기 시작하면 호주는 공급받을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휘발유 없어라고 이제 주유소 앞에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호주의 고민입니다. 사실 뭐 호주 입장에서 봤을 때도 대안이 없냐라는 이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내 정유시설을 짓고 우리 자체적인 원유 생산을 늘리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휘발유나 디젤 같은 경우가 당연히 이제 비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정유시설 지을 바에는 그 돈 가지고 비축량을 더 늘리는 게 나아라는 이제 이런 논란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원유를 더 찾아보면 안 돼? 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2016년에 이제 석유 메이저 기업들, BP라든지 에퀴노르 같은 이런 이제 대규모 이제 업체 석유 메이저 기업들이 호주에서 철수를 했어요. 찾아봤는데 없어. 쓸만한 게 없어. 라고 이제 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호주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애써 더 찾을 필요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넘쳐나는 석탄을 가지고 우리 이거 액화시켜서 쓰면 되지 않냐. 남아공 보니까 그렇게 하던데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경제성 당연히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아공 같은 경우도 이제 막대한 보조금을 줘가지고 이걸 돌리다 보니까 호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 다른 한편으로는 또 호주 같은 경우도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히 많은데 이 석탄 액화까지 진행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다라는 부담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 디젤 좀 많이 쓰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호주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폐식용유라고 하는 게 너무나 작은 양이기 때문에 이것도 별로 실용성이 없다라고 지금 결론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참 신기한 거죠. 기름이 나는 나라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한테 지금 눈치를 보고 뭔가를 도움을 청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점은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전 세계가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전쟁은 지금 휴전 해가지고 금방 끝날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흔들어진 공급망 그 다음에 제대로 그 휘발유나 경유를 공급받지 못하는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안감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제대로 공급망이 5월 달까지 복구가 되지 않으면 호주나 뉴질랜드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 동남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석유 배급제를 이제 강제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그러한 상황도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